그런 국민 발언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자담배 총연합회 김도환 대변인부터 모시겠습니다. 김도환 대변인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조그마한 전자담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도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 좀 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전체 인구가 약 5만 명의 종사자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다른 목소리 하나 없이 전원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제발 세금 좀 내게 해 주십시오. 현재 세금 수준이 낼 수도 거둘 수도 없는 아주 비과학적인 세율로 전 세계 최고 세율입니다. 이보다도 365%가 높은 압도적 1위의 세금입니다. 완전히 현장을 모르는 흑사행정의 결과물로 전자담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다 죽으라는 겁니다. 제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담배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거둔 세금이 빵원입니다. 1년 내내 거둔 세금이 빵원. 국민 여러분들은 이 금액이 납득이 되십니까? 세금이 너무 과도하니까 낼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아주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물가 수준이 가장 비슷한 이탈리아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매년 1,500억 또 1,300억 이런 어마한 액수의 세수 확보를 기대했지만 결국 거둔 것이 40억, 45억의 세금만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일어나서야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폭 감세를 하자마자 매년 670억 원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단 한 줄로 요약하면 과도한 세율은 세수 확보를 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세율 수준으로 재정비 시 국가 세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국내 조건을 넣어서 정부 자료, 민간 자료 혼합한 시뮬레이션 결과 미리당 100원만 부과를 해도 648억 원, 미리당 200원을 부과했을 때는 1180억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현재 정부에서는 낼 수도 거둘 수도 없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 발표에서 증명된 것처럼 단 한 푼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도 없이 막가파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국민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시장에 물어보고 협력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 세계 압도적 1위의 세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현 정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연초의 해로움을 이야기하며 해로움 줄이기의 방안으로 전자담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국민들이 이미 살아가고 있는 이 산업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액상형 전자담배 산업을 죽이는 신뢰성 없는 정책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이 시장에 5만여 명의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사지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매일매일이 생존 전쟁입니다. 전염병 창궐로 인해서 그냥 놔둬도 살기가 어려운데 정책까지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하루라도 빠르게 단 한 푼도 걷지 못하는 살인적인 세율을 그만 고집하시고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합리적인 세율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국내 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안정화를 통한 일자리 유지가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액상용 전자담배 업계에 종사 중인 약 5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그 가족들이 전염병 창궐보다 더 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겪고 있는 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세금 좀 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자담배 총연합회 김도환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희경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 양희경입니다. 저는 한자리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해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직원들, 거래처들에게 신뢰를 주고 작지 않은 세금 성실히 내면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온 그냥 일개 자영업자입니다. 정부가 2주 문 닫으라고 해서 기다리고 또 2주 그리고 2주 기다린 세월이 벌써 7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고 희생한 저에게 정부는 10원 한 장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매출 10억이란 단어로 포장된 저희 매출 8천, 그것도 수익이 아닌 매출인데 마치 10억 번 사람처럼 취급을 하면서 한 푼도 안 준답니다. 당신들이 9시 이후에 약속은 아쉽지만 접어두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때 저와 저희 직원들은 차디찬 길거리에 내몰려서 갈 곳을 잃었습니다. 집도 팔고 가게도 팔고 가족 같은 직원 한 명 한 명 떠나보낼 때 그 피투하는 심정 가늠이나 해보셨나요? 추운 길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외쳐야 하고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제 머리카락 삭발로 없애야 되고 이제 그것도 안 돼서 다 불지르고 나도 죽어버리고 싶다는 그런 범법자, 자살자 만드는 자영업자만 죽이는 미친 방역을 이제 좀 끝내주세요.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지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자영업자에게 내려진 모든 제한을 철폐하십시오. 확진자 숫자 그만 세고 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일상회복하십시오. 그동안 벌은 돈으로 버티라는 해괴망측한 발상은 이제 그만 접으시고 피해 입은 모든 자영업자 월매출 8천 이상 자영업자에게도 하루빨리 그동안의 피해를 온전히 배상해 주십시오. 또 국회 산자위에서 중기업도 손실보상하겠다고 하는데 그 손실보상 도대체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4사분기 이후에 손실만 보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손실보상 소급 적용해서 제대로 보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벼랑 끝에선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낭떠러지로 떠밀어버리는 정부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양희경 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원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증코 대표이사 김원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번째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법인이 정부의 집합금지 행령명령으로 인하여 2년간 영업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번 산자위 추경안의 보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1일 중기부 추경안은 정부의 방역조치 명령으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였고 2월 7일 산자위는 과거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기업에서 10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추경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는 개별 사업장으로 각 사업장별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였지만 법인이란 이유로 전국 각 매장의 매출을 확산하여 한 개의 매장으로 지급하였고 손실보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저희 법인의 매장들은 2년간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미납 임대료가 보증금을 초과하여 폐업과 명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600명이 넘던 직원들은 장시간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5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실직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150여 명의 직원들 또한 실직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 명령으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되지 않는 정부 자의적으로 과거 매출 구간을 정해 자격을 따져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은 국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 할 것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겨 집합금지 명령을 하면서도 같은 법 제70조 손실보상 조문에는 그 명에 따른 피해 보상 규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인은 2년간 문을 닫아 수백 명의 직원들이 실업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공과금 등의 세금도 미납되었고 각종 명도 소송과 폐업, 내용 증명으로 하루하루 죽어가고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자격을 따져 손실 보상을 하며 저희 법인의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한 국가가 맞는지, 저희 법인과 직원들은 국민이 맞는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길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일 국민발언대 나도 할 말 있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언자로 나와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국민발언대 발언 영상은 유튜브 최승재 소상공인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되는 국민발언대에서 발언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의원실로 사전 신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